오늘날 만약 선사시대의 괴물 같은 생물들이 존재한다면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? 이 비디오를 끝까지 시청하면 레키 2세배에 달하는 물림 힘을 가진 상어와 악어를 진짜 천사처럼 보이게 만든 괴물 같은 악어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. 스밀로돈. 일반적으로 검치호랑이로 알려져 있지만 스밀로돈은 호랑이나 현대의 고양이와는 가까운 관계가 아닙니다. 스밀로돈은 그리스어로 날 또는 조각기와 이를 뜻하는 단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. 약 10,000년 전 스밀로돈 파탈리스는 현재의 서부 미국에서 두려운 포식자로 살았습니다. 이들은 역사상 가장 상징적인 빙하기 포유류였습니다. 수백 개의 이빨을 분석한 결과 고생 물학자들은 최대 600파운드에 달하고 7인치 길이의 송곳니를 가진 이 선사 시대의 공포를 완전히 다르게 묘사했습니다. 위쪽 절치는 크고 날카로우며 앞으로 기울어져 있어 이빨을 사용해 목과 배의 중요한 부위를 찔러 사냥감을 죽이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. 메갈로돈. 메갈로돈을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. 이 영화는 우리에게 무서운 인상을 남겼습니다. 만약 이 치명적인 포식자가 멸종하지 않았다면 모든 바다에서 인간은 출입 금지였을 것입니다. 이 매커럴 상어종은 약 360만 년 전 살았으며 가장 큰 포식자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. 하지만 그 외모와 최대 크기에 대해서는 과학자들이 약간의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습니다. 메갈로돈의 크기 추정치는 46에서 67피트에 이를 수 있으며 이는 기록된 가장 큰 백상아리의 3배에 해당합니다. 그들의 큰 턱은 24,404만 1000파운드의 물림 힘을 발휘할 수 있었죠. 상상해보세요. 이런 끔찍한 상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다는 게 다행이네요. 혹시 그것을 목격했다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? 구글 어스에서도 한번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. 사르코쿠쿠스. 악어나 크로코다일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시나요? 그들은 정말 무섭죠. 그들은 교활하고 예측할 수 없는 냉혈의 살인 기계입니다. 이제 악어의 괴물 버전을 상상해보세요. 네, 그런 것이 선사 시대에 존재했으며 약 1억 1천만 년 전에 살았습니다. 그들은 총 길이가 29에서 31피트에 이르고 무게가 3.5-4.5톤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. 위턱의 양쪽에는 35개의 이가 있었고 아래턱에는 양쪽에 31개의 이가 있었습니다. 아직도 믿기지 않나요? 그들은 심지어 티라노사우루스가 가까이 오면 그것을 잡아먹을 수 있었습니다. 현대의 친척들은 그들 앞에서 천사처럼 보입니다. 멸종된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. 그렇지 않았다면 인간이 그들과 함께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? 테러세. 이름만으로도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불러일으킵니다. 만약 타조가 커다란 피비린내 나는 잔인한 살인 기계라면 그게 바로 테러새입니다. 이들은 남아메리카에서 가장 큰 정점 포식자 중 하나였던 대형 육식 비행할 수 없는 새에 멸종된 종입니다. 테러새는 신제 3기 시대에 살았으며 약 6천만 6,500만 년 전의 것입니다. 그들은 약 8피트 높이의 300파운드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. 테러새는 육식성 포식자로 강력한 부리를 사용해 먹이를 잡아 죽였습니다. 발달된 다리로 먹이를 쫓아낼 수 있었지만 주로 이미 죽은 공룡의 고기를 선호했습니다. 그래서 현대의 독수리와 비슷했지만 날 수는 없었습니다. 티라노사우루스. 이제 선사시대 동물에 관한 비디오를 만들면서 티라노사우루스를 포함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셨나요? 도마뱀의 폭군왕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대형 수강요 공룡은 지구상에서 가장 잔인한 포식자였습니다. 이 괴물은 약 6,800만 년 전 후기 백악기 동안 북미 서부에 살았으며 레크의 길이는 약 40피트, 높이는 12피트로 추정됩니다. 무게는 5.5에서 8톤 사이였습니다. 데크의 머리는 정말 악몽의 실체였습니다. 사냥감을 으깨는데 최적화된 구조로 한 번의 물림에서 최대 6톤의 압력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. 레티는 뛰어난 후각 덕분에 먹이를 찾는데도 능숙했습니다. 이 점은 이미 알고 계셨겠죠. 결국 우리는 쥬라기 공원 시리즈에서 배웠으니까요. 타이타노보아. 당신의 악몽 속 뱀을 만나보세요. 무서운 타이타노보아. 많은 사람들이 이 뱀을 뱀의 레키라고 부릅니다. 그들은 최대 42피트까지 자라며 무게는 2,500파운드에 달할 수 있었습니다. 무엇이라고요? 이들은
괴물이 괴물을 먹는 먹이사슬의 정점에 있었습니다. 약 5,600만에서 6,500만 년 전, 현재의 콜롬비아에 살았습니다. 이들은 현대의 아나콘다처럼 독이 없는 뱀이었지만 훨씬 더 거대했습니다. 일부 과학자들은 그들이 먹이를 조여서 죽였다고 생각하는 반면, 다른 이들은 아나콘다처럼 얕은 물속에 숨어 있다가 불쌍한 동물을 기습적으로 공격했다고 주장합니다. 플래시오사우루스. 플래시오사우루스는 약 2억 2,800만 년 전에 존재했던 거대한 해양 파충류입니다. 그들은 매끄러운 몸체, 넓은 지느러미, 그리고 긴 목 끝에 상대적으로 작은 머리를 가진 것이 특징입니다. 플래시오사우루스의 이빨은 간단한 바늘 모양의 원뿔형으로 약간 곡선이 지고 원형이었습니다. 윗턱에 20에서 25개, 아래턱에 24개의 이가 있었습니다. 그들은 약 11피트의 길이로 자랐습니다.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공룡으로 착각하지만 사실 플래시오사우루스는 공룡이 아닌 긴 목을 가진 해양 파충류입니다. 오늘날 우리는 작은 상어조차 두려워하지만 만약 이 생물이 현재 살아있다면 저는 절대 바다에 발을 내디디지 않았을 것입니다. 케찰코아틀로스. 길이는 크고 길죠. 그렇다면 만약 그들이 수영할 수 있고 육식동물이 되기로 결심한다면 그게 바로 현대의 케찰코아틀로스입니다. 이들은 지금까지 존재했던 가장 큰 비행생물입니다. 그들은 약 1억 4,400만에서 6,600만 년 전에 백악기 시대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. 날개폭은 약 45피트, 무게는 약 550파운드에 달했습니다. 많은 이론은 케찰코아틀로스가 스스로 음식을 사냥하기보다는 사우로포드 및 다른 죽은 공룡의 시체에서 기회를 기다리며 먹이를 청소했다고 믿고 있습니다. 이 거대 생물의 비행 방식은 가장 논란이 많은 특징 중 하나입니다. 그들은 단 몇 번의 날갯짓으로 공중에 떠 있을 수 있었고 발진 후 16,000km를 무중단으로 이동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. 가끔 날갯짓을 하며 방향을 조정했을 뿐입니다. 메가피라냐. 수십 마리의 작은 피라냐가 당신에게 쏟아지는 생각만으로도 두려움이 밀려옵니다. 그러나 선사시대에는 메가피라냐가 남아메리카의 수역을 돌아다녔습니다. 이 물고기 괴물은 길이가 약 28인치, 무게는 25파운드에 달했다고 여겨집니다. 현대의 피라냐보다 약 10배 크고 그들의 위험한 턱은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했습니다. 현대의 검은 피라냐는 약 70에서 75파운드의 물림 힘으로 먹이를 물어뜯습니다. 지간토피테쿠스, 버즈소우 레트 상어로도 알려진 이 상어종은 하부턱의 나선형으로 배열된 개별 이빨 덩어리인 이빨나선으로 유명해졌습니다. 이들은 레키 2세배에 달하는 물림 힘을 자랑했습니다. 결국 약 2억 2,500만 년 전 초기 트라이아스기 동안 멸종했습니다. 그들의 화석은 주로 러시아와 미국 서부에서 발견되었으나 턱이나 다른 물고기의 일부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. 다른 상어들처럼 이들은 이빨을 흘리지 않았습니다. 가장 큰 헬리코프리온 이빨 나선은 직경 약 16인치에 달했으며 이빨 나선의 비례적 크기를 기반으로 하면 이들은 16.4, 26.2피트에 이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약간의 평온한 상어 크기와 비슷합니다. 이 영상이 흥미로웠다면 우리 채널을 구독하고 더 많은 선사 시대 괴물들의 이야기를 만나보세요.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놀라운 생물들을 소개할 예정입니다.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요.